뉴욕시가 1억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자체 부스트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측이 오는 14일부터 5세 이상의 아동들에게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올해 뉴욕시의 각종 혐오 범죄 수가 지난해 대비 2배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성견위가 금품 살포 의혹을 제보자의 비협조와 증거 부족으로 무효화시켰습니다. 지난밤 뉴욕의 상징적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방화를 저지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불로 뒤덮인 차량에 갇힌 시민을 구하는 용감한 뉴욕 경찰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그랜트 형식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각 업소당 1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개 보로 내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지역사회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랜트 형식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숙박 및 식품 부문 등 다양한 범주의 사업체들이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운영을 해온 사업체여야 합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수익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전에 연방정부에서 지급했던 폐쇄장소 운영 보조금이나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적격 기업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은 직원 급여 및 혜택, 업소에 대한 모기지와 임대료, 유틸리티 및 기타 업소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회복 그랜트 프로그램의 규모는 1억 달러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약 1만 개의 사업체에 1만 달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생명이 곧 뉴욕시 경제의 중추라며 이들의 회복 없이는 뉴욕시가 팬데믹 이전으로 복구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은 팬데믹 기간 한라인으로 걸려오는 7만 5천 건 이상의 통화 처리와 175곳 이상의 업소 방문, 약 5만 6,800여 명의 참석자에게 865건의 웨비나 개최, 33만 7천 건 이상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욕시 중소기업이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금 신청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covidresilience.ny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자세 부스트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자사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2회 접종 시에는 중화항체가 현저히 감소했지만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을 때에는 중화항체가 무려 2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2차 접종 시에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 예방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believe that with the two doses, you still have relevant protection for severe disease. But clearly the drop in antibodies is substantial. However, the good news this morning is that our data show convincingly when you get your boost, the third boost, the antibody level rise 25-fold and are now similar to the originally two-dose boost that protected well against ancestral strains as well as Delta. 알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력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징후라며 전 세계 수억만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시 또 다른 신종 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화이자사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변이 양상을 추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년 3월까지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내놓을 예정이며 추후에는 4차 접종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드블라시오의 강화된 백신 의무화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5세 이상의 아동 관람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14일부터 5세에서 11세의 아동들도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ow, another point on Key to NYC, thinking of the youngest New Yorkers, the vaccination for the 5 to 11-year-olds. It's just begun the last few weeks. Already we've gotten over 127,000 New York City kids in that age range vaccinated. That's great. It's a little over 19% of all the kids in that group. Considering it's brand new, that's good and it's better than the national rate, but it's not enough, obviously. 이에 따라 오늘 브로드웨이 뮤지컬 측은 오는 14일부로 그레이트 화이트에 위치한 41개의 극장에서 5세에서 11세의 관객들에게도 최소 1회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객, 연기자, 제작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팬데믹 이후 훌륭한 성과를 내게 한 원동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백신 의무화 강화 정책에는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로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의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27일부로 실내 공공장소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12세 이상일 경우 백신 접종을 2회까지 맞아야 합니다. 현재는 1회까지만 백신 접종을 증명해도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확대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로드웨이 측은 드블라지오의 정책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뉴욕시 병원연합은 이 같은 조치가 뉴욕시 관광산업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ncouraging people to come to New York City, and now all these families have their holidays planned in New York. They're bringing their kids, but guess what? They can't get vaccinated in their own country. So when they come here,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eat in restaurants, go to shows, and visit other types of entertainment venues. It's just hugely problematic. 새로운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내년 취임 예정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이번 조치를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시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종교, 인종, 성별 등 각종 혐오 범죄 지표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모두 2배로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문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경찰국이 새롭게 발표한 각종 혐오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계된 지표는 지난해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중 반아시안 사건은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129건으로 361% 급증했습니다. 백인에 대한 공격도 지난해 10건에서 20건으로 늘은 반면 흑인에 대한 공격은 지난해 34건에서 30건으로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반성소수자 사건은 지난해 29건에서 올해 85건으로 193% 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했던 반유대인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1건에서 올해 183건으로 51% 증가했습니다. 무슬림의 경우에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경찰국의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의 체포 건수는 약 106% 증가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올해 벌어진 모든 혐오범죄 사건 총 503건 중 절반 정도인 248건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모시아 뉴욕시 경찰국장은 특히 혐오범죄를 경험한 아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더 많은 증오범죄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체포율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on't ever forget the victims in this and the trauma that these cases inflict not just on them, but the greater society.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사는 만큼 각종 혐오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급증한 정신건강 이상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뉴욕 경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단 하루 앞둔 가운데 금품 살포 소동에 대한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상품권의 출처 불명으로 논란을 무효 종결시켰습니다. 현장에 안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선관위는 이번 후보 측이 모 한인마트 상품권을 배포했다는 제보에 대해 12월 7일 화요일 한인회관에서 두 제보자를 대면으로 한 제보자를 전화로 면담 조사한 결과 당사자의 비협조와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 추가적인 조사 없이 해당 사항을 이유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한 제보자는 진술서와 달리 다른 곳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두 제보자의 상품권 번호가 일치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1번 후보자 측으로부터 이후 이를 정정하는 사진을 받기도 하였으나 동일 상품권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제보자에게 사진 촬영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제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모든 제보자가 상품권을 준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징하지 못하고 있었다. 뉴욕 한인 노인 상조에는 상품권을 여러 봉사단체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바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상품권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품권을 제공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관위의 대면 조사는 난항을 겪어야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온 제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김모 씨가 제보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삿대질과 폭언, 욕설, 위협을 쏟아내면서 선관위의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다고 선관위 부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제보자와의 질의응답은 제보자 단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동석한 김수환은 본인의 동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배석을 요청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환은 대면 질의응답 과정에 삿대질, 폭언, 욕설과 위협을 선관위에 쏟아내며 선관위의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나아가 김수환은 당사자의 동생이 아니라 신문고의 발행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번 김일선 후보 측은 선관위가 제보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사실과 무관하다며 필요한 절차만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에 이 부분에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습니다. 그 사실에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오보입니다. 처음부터 언성을 높이셔서 저에게도 언성을 높이시고 김수환 씨에게도 언성을 높이시고 상식 밖에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으로 굉장히 행동을 해주셔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우리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이번 선관위의 조사 결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쪽도 조사했는데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100%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저희 캠프를 믿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좀 밝혀졌으면 좋겠었는데요. 네. 같은 날 오후 3시 이창원 후보 캠프에선 이번 선관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발인 3인에게 누구한테 선물권을 받고 이창원 후보를 지지하라고 권유받았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어느 누구도 대답한 바 없었고 선거운동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발 사건과 이창원 후보 선대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했다. 이후 선관위에서 기자와 후보자 측에게 질문의 시간을 부여하였는데 1번 후보 측 김현식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관위에게 2번 지지자의 유리한 판정을 위해 엉터리 조사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후보자 김일선도 편파적인 조사와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관위의 공정한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을 표하며 모든 것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선거 초반부터 선관위를 절대 신임하고 선관위의 관리에 따라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결론은 유권자가 내려주실 것이고 선거일 이후에 한인사회 단합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는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20일간의 열띤 유세전을 펼친 두 후보는 이제 동포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쇄신을 외치고 있는 후보들 간의 열띤 선거전이 있었기에 그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 투표소는 팰리세이즈 파크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과 H마트 리치필드, 포트리, 리틀페리, 에디슨 지점 등 총 5곳에 설치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관위 세칙 13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뉴저지주 내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서 투표 당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투표자들은 여권, 시민권 또는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또는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류, 거주지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거주 증명으로는 한 달 이내에 공과금 납부 통지서와 공공기관, 은행들,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받은 우편 봉투가 이에 해당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밤 뉴욕 미드타운의 한 남성이 언론사 앞에 위치한 대형 트리의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에 따르면 지난밤 자정 뉴욕 미드타운의 웨스트 48번가와 6에비뉴 사이에 있는 폭스뉴스 본사 앞에 위치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가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폭스뉴스의 보안 요원으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타고 있는 중년의 남성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그때는 이미 남성이 트리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 트리의 대부분을 뒤덮었습니다. 소방국 FDNY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트리는 뉴욕의 상징적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중 하나로 50피트의 트리에는 1만 개가 넘는 유리 장식과 10만 개가 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트리 설치에는 21시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지나간 지금은 대부분의 트리 장식물들이 불타 없어지고 금속 구조물이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검거되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는 49세 노숙자 크레고 타마나하로 그의 마지막 거주지 주소는 뉴욕 브루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방화죄, 공공위험죄, 무단 침입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마약 소지죄로 2번,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1번, 총 3차례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수잔 스캇 폭스뉴스 CEO는 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불이 꺼진 순간에도 평화와 빛, 기쁨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복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의 한 경찰관이 불길로 뒤덮인 차 안에 갇힌 시민을 구하는 영상이 어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경찰 NYPD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브롱스의 랜델과 이스트 트레몬트 애비뉴 사이에서 한 차량에 불이 붙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은 불로 덮인 차량 안에 갇혀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차가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든 채 차로 달려갑니다. 조금 잦아든 불길 사이 차에 갇힌 시민을 발견합니다. 경찰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민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세게 끌어당깁니다. 차량 밖으로 구출된 시민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구출한 뒤에도 불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빠른 경찰관의 대응으로 시민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은 해당 영상은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모시어 뉴욕 경찰국장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경찰의 용감한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범죄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진정으로 숭고한 직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그는 진정한 영웅이다, 진정한 경찰은 망설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경찰이 뉴욕시 퀸즈 머레이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금품 갈취 사건의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40분쯤 이스트 40번 스트리트와 퍼스트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길을 가던 한 여성을 뒤에서 덮친 용의 남성이 여성의 입을 막고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당시 검은색 비니와 검은색 후드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를 쓴 흑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뉴욕의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계 영김의원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5명은 어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종전선언 전략에 분명한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서한 내용이 보도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일절 의미하지 않으며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형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추문을 덮는 데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쫓겨난 전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퇴직금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프 저커 CNN 사장이 이날 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크리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출판사 하퍼콜린스도 크리스 쿠오모의 신간 깊은 부인 출간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는 북미 지역 최대 위성 라디오 방송사인 시리우스 XM 홀딩스가 방송하는 평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앞서 CNN은 크리스가 친형의 성추문을 덮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적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지난달 30일 무기한 정직을 결정하고 지난 4일 해고했습니다.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가 고기, 농산물 등 식료품을 앱으로 주문하면 15분 내에 집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전용 식료품점 대시마트를 뉴욕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6일 도어대시는 맨해튼 첼시에 대시마트를 오픈하고 몇 달간 뉴욕 등에서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는 올해에만 고퍼프, 고릴라스 등 식료품 배달 플랫폼이 6개나 생겼습니다. 뉴욕 내 식품업계는 이런 상황을 조심스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파가 몰린 마트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장은 식료품 배달 플랫폼이 소형 업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인 식품업체들은 배달 전용 앱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아마존, 홀푸드, 코스트코 등 대형 업체들의 식료품 배송은 확실히 타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